오늘 홍천의 낮 최고 기온이 34.9도까지 오르는 등 영서 일부 지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장애 학생 성폭행 파문이 터진 태백 특수학교 교장이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내 버스 회사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노선을 폐쇄하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진입규량 춘천대교가 완공 6개월 만에 개통됐습니다. 춘천시는 강원도로부터 춘천대교 관리권을 넘겨받아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천의 낮 최고 기온은 34.9도까지 오르는 등 영서 일부 지역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춘천도 34.3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기온이 높았고 화천 34.7도, 양구 33.9도, 인제 32.4도 등으로 평년보다 4, 5도가량 기온이 높았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폭염특보는 여드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일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푹푹 찌는 폭염에 가축들도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폐사하는 가축도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긴급 지원이 추진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일주일째 폭염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아직 오전 10시지만 축사 온도는 벌써 30도에 육박하고 쉴 새 없이 도는 선풍기도 열기를 식히기는 역부족입니다. 사람도 지치는 날씨 속에 어미소는 힘겹게 출산을 하고 찌는 듯한 더위는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도 고역입니다. 기운을 잃은 젖소들에게 영양제를 챙겨주지만 아침 저녁 우유 생산량은 뚝 떨어졌고 주인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오후 되면은 침 흘리고 그냥 잘 먹지도 못하고 더 지금 아침에도 좀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유 유량도 떨어지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계속되면 폐사하는 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계속된 폭염의 피해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 12개 농가에서 돼지 80마리와 닭 14,000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이 9,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습하면서 축사의 온도가 35도까지만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한 3일만 있으면 출하할 시기였었는데 강원도와 시군은 실시간 상황 전달 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그늘막과 영양제 등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면역 증강제를 이제 저희가 한 350kg 이제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늘막을 이제 40개를 이제 구입해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1994년 이후 24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는 올 여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보험 특약 가입 등 농가의 자체 대비는 물론이고 에어쿨과 분무시설 지원 등 축사 현대화 사업 확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장애 학생 성폭행 파문이 터진 태백 특수학교 교장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가해교사 특혜 채용과 장애아동 학대에 대해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화단. 오늘 새벽 4시 55분쯤 65살 홍모 씨가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 씨는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이 불거진 태백 특수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행동이나 이런 게 좀 이상적인 게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일단은 없어진 거 보고 경비실에 와서 같이 찾아보자. 경찰은 홍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교사인 44살 박모 씨가 장애 학생 3명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와 도교육청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 교사가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가해 교사의 아버지가 학교 재단의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학교 측은 장애 아동 감금과 폭행 의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4년간 고통받는 동안 학교와 교육청은 어디 있었나? 자격 미달자를 정교사로 채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면서 학생의 안전을 위한 CCTV는 한 대도 설치하지 않는 학교. 강원도 교육청은
숨진 교장이 2004년에 학교를 만든 설립자라며 장례 기간 동안 감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장애 학생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도내 버스 회사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노선을 폐쇄하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대란이 오는 것은 아닐지 위기감이 높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춘천 시내 버스는 모두 130대. 올해 안으로 이 중 9대 버스가 사라집니다. 폐생 절차를 밟고 있는 버스 회사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와 노선 운행을 줄이는 겁니다. 경영이 안 되니까 승객은 안 타잖아요. 그러면 운전수 혼자서 운행을 한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익금은 감소가 되죠. 춘천 거두리와 후평동으로 가는 26번 버스는 지금은 하루 13번 운행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9번만 운행합니다. 다음 달부터 이같이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중심으로 춘천 시내 10개 노선의 버스가 지금보다 하루 57번 덜 운행됩니다.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내 시외 버스도 지난달과 이번 달 운행 중단 노선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고속 춘천 속초 노선과 춘천 부천 노선, 강원 흥업에 서울 삼척, 평창 원주 등 10개 노선이 휴업 상태입니다. 현재 한 260명 정도의 운전기사가 필요로 한데 지금 현재가 246명입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정원에서도 모자르지만은 강원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거의 없다며 노선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운전기사 확보를 돕고 비수익 노선의 재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에서 하여튼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감축을 한다라 그러면 전세 버스를 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희망 택시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해결하는 쪽으로. 하지만 이 같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우려와 걱정의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버스 대란의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옥수수가 제철인 요즘 알이 굵고 찰기가 있는 강원도 옥수수는 인기가 높지요. 이제는 단순히 맛 좋은 옥수수가 아니라 몸에 좋은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옥수수가 개발돼 첫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드넓은 옥수수밭에서 일반적인 옥수수와는 다르게 선명한 보랏빛 줄기가 눈에 띕니다. 줄기뿐 아니라 껍질부터 꽃대까지 모두 보라색입니다. 껍질을 까보니 아직 여물지 않은 알맹이와 속대에도 보랏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간 기능과 면역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천연색소 안토시아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자색 옥수수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품종으로 올해 처음으로 영월 지역 농가에 보급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선 알맹이가 아닌 껍질과 속대에 있는 색소를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드는 연구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품종이 안토시아닌 색소 함량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 색소를 이용해가지고 의약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일반 식품 등을 개발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색 옥수수는 모두 다 제약회사 등에 납품됩니다. 일반 옥수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옥수수들이 나올 때 같이 이제 출하가 되면 좋은 가격을 시장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약 재배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재배가 끝난 다음에는 시래기 무나 김장 배추를 재배할 수 있어 가지고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기능성 옥수수 재배가 확대되면 특정 시기에 출하가 집중돼 생기는 일반 옥수수의 가격 인하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오늘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큰 상심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책임을 지기 위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으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원장직은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비서진들의 월급 일부를 되돌려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황영철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진입교량 춘천대교가 완공 6개월 만에 개통했습니다. 춘천시는 강원도로부터 춘천대교 관리권을 넘겨받아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춘천대교는 길이 1,058m, 폭 25m의 4차선으로 지난 1월 완공됐습니다. 춘천대교에서 호반 순환로를 거치지 않고 옛 캠프 페이지를 바로 잇는 춘천역 지하도는 레고랜드가 조성된 뒤에 개통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18회 춘천 양성평등 대회가 오늘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에 공헌한 여성 9명에게 각종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클래식과 대중가요 축하 공연과 한마음 체육대회도 마련됐습니다. 춘천시의 바이오 기업들이 생산한 우수 제품을 판매하는 춘천 명품관이 오늘 정식 개관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임시 운영돼온 춘천 명품관은 108제곱미터 규모로 춘천 바이오 명품조합에서 수출 위주로 판촉했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명품관에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공예품, 북한강유역 6차 산업 제품 등 21개 기업 160개 제품이 판매됩니다. 예산 바로쓰기 도민 감시단이 출범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예산 바로쓰기 도민 감시단 출범식을 갖고 감시단 60명에게 위촉장을 주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은 앞으로 2년 동안 강원도와 각 시군 예산으로 진행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건설 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 낭비 사례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7분쯤 인제군 북면 원통리의 한 하천에서 46살 광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광 씨가 하천변 텐트에서 생활하던 중 술을 먹고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면순 강원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동계 아시안게임 추진이 도의회에서 비판 의견은 많았지만 예산 삭감은 없었습니다. 강원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의원들은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 도민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며 2억 1,000여만 원의 추경 예산에 대해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도 수익 창출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데 공약이라는 이유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2021 동계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특위에서 해당 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경원선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남북교류와 유라시아 연결 핵심 교통망으로 경원선 복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 연구단체인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소속 의원과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이 경원선 복원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평화시대에 대비한 물류 중심의 거점 기지로서의 철원 등 접경 지역의 개발과 철도 운송 기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철원군은 경원선 복원은 60여 년간 평화 지역을 지켜온 철원 국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원주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지난 6일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70살 이모 씨와 지난 13일 복통과 발열 증상으로 입원한 79살 김모 씨가 정밀조사 결과 모두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일을 한 다음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원주에서 SFTS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등을 뿌리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화천군이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화천 토마토 축제의 성공을 위해 로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화천군은 직원 9명으로 홍보단을 편성하고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과 춘천, 원주, 홍천, 가평 등 주요 역과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홍보단은 축제 포스터를 부착하고 토마토 축제의 안내 전단을 배부하는 한편 하천 토마토 시식 등의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에 비해 0.17% 하락해 1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세 가격도 전주에 비해 0.14% 하락해 2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2.6%, 전세 가격은 2.5% 하락했습니다. 올 들어 강원도 내 신설 법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도내 신설 법인은 1,02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9개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고맙습니다.